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5일 금요일 아침 출근길 영상입니다. 지금 현재가 2021년 2월이죠.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입주하고 있는 건물들은 언제 분양을 시작을 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전체적인 맥락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입주하고 있는 건물들은 거의 대부분 2년 전에 거의 보통 지식산업센터가 만평이 조금 넘어갔을 때 공기가 2년에서 한 3년 사이로 가거든요. 그럼 이제 짧게는 2년 정도로 잡았을 때 2019년 초에 이제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2019년도에 분양을 했던 건물들이 지금 올해 속속들이 이제 입주를 하겠죠. 근데 이 2019년도 지금 입주하고 있는 이 건물들은 2019년도에 분양을 시작을 했고, 그럼 이 사람들이 분양을 시작했을 타이밍이 2019년도 초였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 사업 시행하는 사람이 토지를 매입했던 거는 2018년도에 토지를 매입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말인 즉슨 봐보세요.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2016년, 17년, 18년 요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좋아서 굉장히 상승기로 올라가고 있는 시절에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토지를 매입했을 당시에는 주변의 모든 건물들이 분양이 잘 되고 한 번에 분양이 완판이 되고 이러던 시절에 토지를 매입해서 2019년 초에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016년, 17년, 18년을 거쳐오면서 매년 이렇게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매년 공급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2016년, 17년, 18년 요때 지식산업센터에 진입하시던 분들이 아닙니다. 요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수요의 투자자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의 실사용자들로 많이 대체되고 있던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이제 이 시기에 2016년, 17년, 18년 이 시기에 굉장히 공급이 많이 되면서 이 공급이 많은 거를 실제로 기업체가 다 받쳐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시장은 이거를 알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조짐이 나타났고, 시장에서는 이미 분양이 어렵게 가고 공급이 많기 때문에 신규로 분양되는 것들이 어렵다고 나타난 때가 2019년입니다. 2019년도 한 해에 분양을 스타트했던 모든 현장들이 단번에 완판되었던 현장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단번에 완판되지 않았고 굉장히 어렵게 분양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모습들이 사실은 그 지식산업센터가 보여주는 진짜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식산업센터의 그 공급을 따라가는 수요와 공급으로 봤을 때는 그 모습이 정확히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도를 지나서 작년, 그 다음에 올해까지요. 작년, 올해까지. 이제 저는 제가 봤던 판단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수요에 대한 수요의 증폭이 2020년, 2020년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주택 그 정책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이제 주택으로 투자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발빠른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이 지식산업센터로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순식간에 늘어나 버리는 것 같아요.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정보가 빨리빨리 되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뭐 오픈 채팅방도 많고 카페도 많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정보의 파급력이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것 같아요. 20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투자자의 소수들만 지식산업센터를 알고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와서 투자를 했던 이런 시절에서 2020년도는 완전히 보편화된 부동산으로의 완전히 발돋움을 하기 시작한 원년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전에 만약에 수요가 10이었다고 치면 저는 2020년 한 해의 수요가 100 정도 늘어났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만큼 많은 수가 일반 개인이 지식산업센터를 받고
일반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한 다리를 건너면 누가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했다더라, 누가 투자했다더라, 내 친구 중에 누가 투자했다더라,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시기가 사실은 작년이었습니다. 이제 이 맥락을 이제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정상적으로는 2019년도에 분양을 했던 물건들, 그렇게 어렵게 갔던 물건들이 정상이에요. 그게 그렇게 그 정도의 공급, 이제 거기에 맞춰서 분양이 어렵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수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전혀 새로운 수요가 창출됨으로 인해서 시장은 또 발빠르게 또다시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020년 올해까지 합쳐서 어마어마한 양의 공급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장들이 다 분양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많은 수요에 이미 수요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러면 2019년도의 모습을 왜 자꾸 보라고 하는 거냐면,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사람, 임대가 되었든 실사용자가 전매가 되었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체가 되어야 될 거는 회사가 이거를 대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2019년도에는 피로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공급이 더 많아졌어요.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뭔 말이냐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수요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이제 2천만 원이 넘는 시대가 열려버렸고요. 원정동, 성수동도 뭐 2천만 원을 넘어가 버렸고, 이제 영등포도 신규로 나오는 것들이 거의 2천만 원 가까이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강서는 뭐 1,500만 원 넘어간 지 오래고 1,700, 800까지 갈 것이고, 구로가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드디어 1,500만 원 시대가 넘어가 버렸거든요. 단 1년 사이에 진짜 한 평당가가 한 500만 원 이상이 올라가 버리는 것 같아요. 500만 원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 자체들은 지식산업센터를 원래 투자했던 수요가 아닌 부동산, 아파트를 투자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개념, 머릿속에는 아파트를 투자했던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는 지식산업센터를 접하고 있어요. 투자 성향은 아파트로 투자를 하려고, 아파트 투자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파트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의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왔는데, 이 지식산업센터가 아파트와 똑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투자자 수요가, 이 투자자 수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2020년, 2019년 요때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수혜를 단기간에 봐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돈을 버는 것처럼 단기간에 보여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이 단기간에 다른 현장과 비교되는 현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였기 때문에, 이러므로 인해서 더 많은 수요가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투자자 수요가 사고, 투자자 수요가 이걸 받쳐주고, 투자자 수요가 분양을 받고, 투자자 수요가 전매를 받고, 투자자들끼리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투자자들끼리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투자자들끼리만 경쟁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끼리만 움직이고 있다. 정작 실제로 써야 될 기업체들은 정말 깝깝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가장 기업체를 위해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가 생겨났는데, 가장 피해를 보는 게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기업이 이제 진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참 흐름이 정말 웃기게 가고 있습니다. 참 이제 너무나 단기간에 이런 너무 큰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분양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수익률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임대가는 계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주는 거는 금리가 버텨주고 있고, 그래서 좋아 보이고 있고,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이게 과연 투자자들끼리의 어떤 주고받음에서 실제로 기업체로 안전하게 다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될 곳과 안 될 곳의 차이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큰 차이를 나타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물론 이제 투자자 수요가 많이 넘친다는 거는 그만큼 인기가 있는 거고, 보편적인 부동산으로 봤을 때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또 기업체들이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하게 공급이 집중되는 곳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기업체가 굉장히 적은 곳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임대 수익을 한번 따져봤을 때 과연 이 수익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참 어려운 시기예요. 정말 어렵고, 정작 상품이 갈수록 투자자들을 위한 설계, 투자자들을 위한 전체적인 모습들, 투자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배치, 이런 것들로만 계속 가다 보니까 정작 회사, 정작 기업이 바라는 모습, 스펙들이 갈수록 더 빠져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게 지식산업센터의 현실입니다. 모르겠어요. 또 어느 때가 되면 참 지식산업센터를 16년째 하고 있으면서 가장 지식산업센터를 잘 알고 오래 한 사람 입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어떨까, 저도 사실은 그런 걱정도 사실은 해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시장은 자정 능력을 가질 겁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제 투자자 수요가 단기간에 들어와도 시장은 압니다. 시장은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시장의 반응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게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하나 둘씩 만약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또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순식간에 또 사실은 퍼져나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많이 염려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좀 지식산업센터를 보실 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참 사실 많이 드렸어요, 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사고를 좀 유연하게 하시고 조금 더 내 자본이 투입되는 거니까 조금 더 신중한 이런 투자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작정 지식산업센터는 다 좋다, 뭐 이런 식으로의 접근은 상당히 이렇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시기다, 이런 얘기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날 되십시오.